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2일 선거연수원에서 2022년 실시된 대통령 선거와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평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평가회에는 선거제도 개선 연구반 관계자와 시도위원회 실무 직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위법 행위에 대해 본격적으로 예방 단속 활동에 돌입합니다.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와 조합 임직원, 조합원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을 안내하고 예방 단속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9월 26일부터 10주 동안 2022년 한국여성정치시민대학을 운영합니다. 한국여성정치시민대학은 여성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 증진을 위해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오는 26일 2022년 제1차 정당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민생당이 참석하는 이번 토론회는 민생 중심의 국회를 위한 각 당의 방안과 미중 갈등 속 외교정책 방향을 주제로 집중 토론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절차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선 연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연구반과 선관위 실무자 등이 참석한 2022년 양대 선거 평가회를 개최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2일 수원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제도 개선 연구반 관계자와 시도위원회 실무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실시된 대통령 선거와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평가회가 열렸습니다. 2022년 양대 선거 평가회는 양대 선거 절차 사무의 경험 사례를 공유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선거제도 개선 연구반 관계자 등 90여 명이 참가한 이번 평가회는 관외 사전투표 일괄 접수 방안, 사전투표 관리, 안정적인 투개표 관리 사무인력 확보 방안 등 선거제도 개선 연구반의 연구과제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고 양대 선거관리 전반과 소통 사례에 대한 발표와 토의, 양대 선거 실무 경험 사례 발표와 문제점, 개선 방안 토의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위탁관리합니다. 지난 21일부터 후보자 등의 기부 행위가 제한됐는데 이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본격적인 위법 행위 예방 단속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 등 기부 행위가 21일부터 제한 금지됨에 따라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예방 단속 활동에 돌입합니다. 이번 선거는 2015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세 번째 실시하는 선거로 전국 1,353개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합니다. 과거 조합장 선거가 불법 혼탁 선거로 얼룩지는 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조합별 선거관리에 대한 법규와 정관의 규정이 각각 달라 혼선이 빚어지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자 2014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조합장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하도록 규정한 바 있습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조합장 임기 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 단체, 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면담 방문 안내, 위탁선거법 사례 예시집 리플릿 배부 등을 이용해 입후보 예정자와 조합 임직원, 조합원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안내 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위법 행위 조치 건수는 723건으로 제1회 조합장 선거보다 16.6% 감소했으나 기부행위 고발건은 117건에서 143건으로 12.2% 증가했습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도 중대 위탁 선거범죄 중 돈선거 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불법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 면제를 적극 적용해 신고 제보를 유도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 후보 예정자와 조합원 모두 관행적인 금품 수수가 불법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각종 문의나 위법 행위 신고 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여성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 증진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한국여성정치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9월 26일부터 10주 동안 한국여성정치시민대학을 운영하는데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9월 26일부터 2022년 한국여성정치시민대학을 운영합니다. 선거연수원과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공동 주최하는 한국여성정치시민대학은 여성의 정치차별을 높여 여성정치인을 양성하고 여성단체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올바른 선거정치 참여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돼 지난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치시민대학은 공직선거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여성이나 여성 NGO 활동가, 각 정당의 여성 당직자 등 정치에 관심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9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10주 동안 주 1회 2개의 강의로 진행되는 2022년 한국여성정치시민대학은 여성정치 참여에 관해 여성의 정치 참여, 여성과 정치, 여성 대표성 강화 방안, 헌법과 여성의 권리, 정당과 여성 정치, 헌법의 이해, 정치관계법의 이해, 국회의 조직과 기능 등 다양한 주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2022년 한국여성정치시민대학은 코로나19 등을 감안하여 온라인 줌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으로 운영됩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당법에 따라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이 되는 정당이 방송을 통해 정강과 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정당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26일 2022년 제1차 정당정책 토론회가 열리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오는 26일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2022년 제1차 정당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정당법 제39조에 따라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이 되는 6개 정당이 참여하여 민생 중심의 국회를 위한 각 당의 방안과 미중 갈등 속 외교 정책 방향을 주제로 시간 총량제 토론 형식으로 토론을 진행합니다. 토론자로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 국민의힘 최영두 국회의원,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 시대전환 조정훈 당대표, 민생당 김정기 공동대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2022년 제1차 정당정책 토론회는 KBS 1, MBC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채널 등에서 동시 생중계되며 한국선거방송은 녹화 중계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다시 보기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양대 선거 이후 처음 열리는 정책토론회로 각 정당의 입장을 비교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시청을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일상에서 선거나 정치, 민주주의와 관련된 단어를 자주 듣고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단어의 의미나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선거 키워드 시간에는 선거, 정치, 민주주의와 관련된 단어를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김진아 아나운서, 오늘의 키워드는 뭔가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보수와 진보입니다.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는 분이라도 보수와 진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단어는 정치 성향을 이야기할 때 특히나 많이 언급하는데요. 최영 아나운서는 보수와 진보라는 말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보수와 진보라는 말을 뉴스나 신문에서 많이 듣기는 했지만 정확한 뜻은 잘 모르겠어요.
보수는 기존의 것을 유지하려는 성향을 말하고 진보는 기존의 것을 깨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성향이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거든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보수와 진보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떤 내용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먼저 보수는 어떤 의미인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보수, 즉 보수주의는 일반적으로 급격한 개혁을 피하고 현재의 체제를 중시하는 사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나 문화, 민족적 가치관 등을 유지하거나 급격한 변화를 원하지 않는 이념이나 태도를 말하는 거죠. 네, 쉽게 말하면 난 지금 이대로가 좋다. 빠른 변화보다는 서서히 변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가진 게 보수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보수주의는 사상적 이데올로기의 의미를 지닌 정치 사상의 한 조류를 말합니다. 이 보수주의는 18세기 영국의 정치 철학자였던 버크가 그 이론적 기초를 만들었는데요. 버크는 프랑스 혁명 다음해인 1790년에 출간한 프랑스 혁명에 대한 성찰이란 책에서 급진적이고 급격한 사회 변혁보다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사회를 개선해 가자라는 내용을 실었고 이게 보수주의의 기초가 됐습니다. 네, 아마 프랑스 혁명이 영국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서 이런 주장을 한 게 아닌가 싶네요. 버크 이후 보수주의는 어떻게 사용됐나요? 네, 1818년 프랑스의 왕당주의 운동기관지인 보수주의자가 발간됐는데 이후 1830년 7월 혁명으로 프랑스 부르봉 왕가가 몰락하기 전까지 이 왕당파의 정치적 입장이나 이념을 나타내는 말로 보수주의가 쓰였습니다. 이후 독일 등 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확산된 거죠. 왕당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보수주의자라고 했다니 보수라는 의미가 처음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겠네요. 그럼 군주제가 몰락하고 난 뒤에는 보수의 의미가 또 바뀌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대에 들어와서 보수주의는 자유주의의 바탕을 둔 시민계급의 진보주의와 대립하면서 귀족계급의 이데올로기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후반부터는 사회주의의 바탕을 둔 노동자 계급의 진보주의에 대항하여 시민계급의 자본주의를 옹호하기 위해 현대적 보수주의로 전환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의 보수주의는 자본주의와 관련이 있는 거군요. 네, 오늘날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보수주의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급진적 사고방식에 대항해 현재의 자본주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 속에서 발전을 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럼 진보주의는 보수주의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현재의 체제를 새롭게 바꾸려는 경향을 진보주의라고 하겠죠? 네, 이 진보주의는 보수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현재의 정치, 사회체제, 문화, 제도들의 모순을 급진적으로 혁신적 개혁을 통해 새롭게 바꾸려는 성향이나 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 진보주의도 시대적 배경이나 역사적 배경에 따라서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나요? 네, 18세기에는 유럽의 절대 왕정에 반발해 장자크 루소 등이 주장한 개인의 자유와 평등에 기반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진보주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의 모순에 반발해 사회주의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보수주의가 됐고 사회주의가 진보주의가 된 거죠. 다시 말하면 보수와 진보의 개념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네요.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 좀 놀라운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와 진보는 고정되지 않은 상대적 개념입니다. 네,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치에서 이야기할 때 흔히 보수정당, 진보정당이라고도 많이 말하잖아요. 최초의 정당인 토리당과 휘그당도 보수당과 진보당으로 구분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아직 잘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정리하자면 보수정당은 현 체제의 가치를 강조하고 전통적인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강이나 정책을 추구하는 정당을 말합니다. 이 진보정당은 현행 시스템의 기본적인 틀이나 가치에 도전해 개혁을 주장하는 정당인데 이 정치나 경제 시스템의 사회주의적 요소의 도입을 주장하는 정치 세력을 가리켜 사용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의 뚜렷한 구분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고요.
네, 맞습니다. 현대 냉전 체제가 붕괴되고 한 개의 정당만이 우위를 나타내는 비율이 낮아지면서 정당 간 거리가 축소되는 등 여러 현상으로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는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의 연립 정권이 많이 나타나면서 과거처럼 확실하게 구분하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죠. 네, 그렇군요. 오늘은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수나 진보의 개념은 시대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고 현대 사회에는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의 연립 정권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수와 진보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 아나운서,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선거 키워드였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청소년들의 정치적 관심 제고와 올바르고 성숙한 토론 문화 활성화를 위해 2022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를 개최합니다. 2022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는 대학생부와 고등학생부로 나누어 개최되는데 대학생부는 오는 28일까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고등학생부는 각 시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참가팀 선발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2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의 예선과 본선은 11월 1일부터 4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준결승과 결승은 11월 12일 OBS 경인TV 스튜디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6일 온라인 화상 시스템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제8회 빛고울 고등학생 토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대회는 대통령 2회 연임을 허용해야 한다를 주제로 광주 지역 11개 고등학교에서 총 15개 팀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대회 결과 정광고등학교 1신 우일신 팀이 대상을, 광덕고등학교 더불어 사는 힘 팀이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1신 우일신 팀과 더불어 사는 힘 팀은 오는 11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2022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 고등학생부의 광주 대표로 출전합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선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어린이 선거교실은 6월 14일부터 9월 28일까지 경상남도 창원 지역의 유치원 9곳 270여 명의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한편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11개 과정의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수재하고 있는 꽈배기 가게 운영하고 있는 손기연이라고 합니다. 여기 100년이 넘은 집이에요. 거미줄 쳐 있고 막 그런 집을 고치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렇게 꽈배기 카페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구옥에 뭐 꽈배기야, 뭐 카페야 이러면서 궁금해가지고 오시는데 안에는 그냥 제법 아기자기해요. 사람들이 좋다고 하고. 저는 이제 손님이 오셔가지고 주문하면 주문과 동시에 바로 튀겨드리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튀기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손님들이 이제 남편과 싸운 얘기부터 오늘의 기분 나빴던 거, 뭐 좋던 거, 뭐 이런 얘기를 다 하면서 많이 풀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맛있다고 뭐를 넣고 했길래 이렇게 맛있느냐고 제가 사랑을 좀 더 플러스해서 넣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렇구나 이래. 저희 가게는 패밀리들도 많아요. 매일 오는 동네 사랑방 같은 그런 곳이에요. 저는 식물을 좋아하고 또 다육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밖에다가 고추나 가지, 뭐 상추 같은 거 심어놓고 오시는 분 필요하다 그러면 따가시라고 하고 좀 퍼주는 스타일? 꽈배기도 꽈배기지만 대인관계가 더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사는 곳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안녕하세요. 겨울에는 아침부터 줄 서서 사가시고 그래가지고 매출이 꽤 올라요. 뭐 겨울에 한 2, 30만 원 올랐으면 여름에는 5, 6만 원도 안 오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건 믿어요. 왜 그러냐면 꽈배기가 맛있으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그렇게 친구들 잘 되고 저도 가게 잘 되고 웃으면서 지내는 게 좋아요. 그게 계획이에요. 저의 아들을 키우는 거는 책임이자 의무예요. 근데 선거는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국민의 한 표의 권리잖아요. 권리를 의무적이고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제가 뽑은 분들이 국정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지켜보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